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화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분 보통 말을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먹기 위해서도 있죠. 아, 그러네요. 먹는 네. 일이군요. 근데 가끔 이렇게 귀에 익은 노래 소리를 이렇게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아침에 샤워할 때나 뭐 이럴 네. 때. 예. 그거 참 신기해요, 저는. 저는 네.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 노래를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입에 붙는 노래들이 있어요. 예, 그 노래 중독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을 노래로 전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노래를 만들고 노래 직접 부르고 음반까지 내신 분인데요. 대학 교수님이세요. 음대 교수이실 것 같죠? 식품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건강에 대한 그 내용,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직접 부르고 계시는 교수님인데요. 호서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이기영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노래하는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래 얘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전공인 식품 얘기를 먼저 할까요? 노래 얘기부터 하죠. 아, 네. 벌써 기타를 갖고 나오셨어요. 늘 평- 기타를 옆에 두고 계세요? 평생 가지고 다니죠. 여행 갈 때도. 여행 때는 좀 짐이 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 기쁨을 그 여행에 그 기억도 더 만들어주고. 그야말로 노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예, 그 삶의 동반자. 250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 말씀 중에 군자는 예악을 잠시도 몸에서 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는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고 악은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거죠. 지금 본인이 군자란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군자가 네. 되길 원하는 아, 학생입니다. 아유, 학생. 근데 진짜 바람직한 자세죠. 네, 저는 250년 전에 해서 그때 태어나셨나 그랬더니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올해가 250주년 탄신해입니다. 아, 의미 있는 해네요. 예. 근데 노래를 그냥 부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가요제 아시죠? 네. 거기도 나가셨대요. 그 시절에.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 대학가요제 생겼을 때인데 한 760팀 중에서 몇 번의 예선을 거쳐서 20팀 뽑는데 거기 됐어요. 본선에 진출을 하셨어요. 예, 예. 제 친구하고 둘이서 듀엣을 했는데 그때 바로 리허설까지 했는데 바로 옆번호가 심수봉 씨였고요. 그때 뭐 배철수 씨도 있었고 그때는 수염이 없었는데 여기 상처가 있었어요 대신 노사연 씨라든가 그때 하루 종일 공개홀에서 그 리허설하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분들은 상을 받으셨고 교수님은 근데 그 같이 듀엣을 하던 친구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갑자기 그래서 애처롭게도 가슴 아프게 그냥 못 나갔죠. 그러니까 결국 본선 무대에서 노래를 못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말 친구분은 가슴 지금 아프죠. 괜찮으세요 지금? 예? 그 친구분은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세상에 그날 나왔다면 그럼 선배님 됐을 뻔했네요. 아, 진짜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네. 이후에도 근데 음반을 몇 장을 내셨다고요? 아마 8, 9장 냈는데 되게 이제 동요 음반이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직접 부른 그 가곡을 기타로 치면서 부르는 그런 가곡을 이제 보급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동요의 그런 음반. 가곡의 아주 맑은 예, 노래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면 만들기도 하세요 노래를 직접? 물론이죠. 그러면 만드신 노래는 어떤 곡들이 있는지 제목만이라도 좀 저희가. 바른 생활 초등학교 그 지도서에 들어간 중요하죠. 김치된장 청국장.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지구를 위하여도 환경교과서나 사회교과서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한강은 흐른다는 이제 한 4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강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강가에서. 그래서 아버님 따라서 항상 그 웅어라는 아주 특별한 임금님께 진상하는 정말 그걸 잡는 관청이 거기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그런 물고기를 잡던 생각이 나죠. 아니, 한강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니까 연배가 꼭 꽤 되시니까. 네. 한강 어느 지역에서 그럼 그렇게 고기를 잡으셨어요? 행주나루라고 아시죠? 행주산성입니다. 네, 그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어머, 아니, 그 그게 시절만 불과- 해도 그때 물고기 잡고 그러던 시절. 그럼요. 개도 있었고 조개도 있었고 뭐 옛날에는 이제 강이 잘 흘렀기 때문에 모래솜이 쫙 그렇게 곳곳에 있었고 또 가장자리가 다 모래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모래무지가 사철 내내 낚시만 던지면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막 그랬겠네요 한강변에서. 지금이랑은 사뭇 달랐군요. 예.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그런 정서가 함양이 돼서 이렇게 네. 노래를 평생 살아가는. 근데 저희가 앞서 이렇게 노래 얘기를 먼저 할까요? 전공인 식품 얘기를 먼저 할까요? 했더니 이제 노래 얘기를 하자고 그러셔서 네. 여기까지 왔는데 노래가 결국 식품 노래신 거잖아요. 김치, 된장, 청국장 뭐 이런 노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에게 감흥을 주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들으면은 거의 잊어버리질 않죠. 평생 가죠. 꿈속에서도 되뇌어 부른다고 할 정도로.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치, 된장 노래가 그렇게 감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들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다고 꿈속에서 뭐 김치, 된장 뭐 이런 노래를 할 것 같지도 받는지 안 받는지 그쵸? 한번 살짝 우리가 아, 네. 부탁을 한번 뭐 드려도 직접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제가 한 소절씩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냄새가 나긴 하지만 거기까지 시작. 김치, 된장, 청국장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시원하고 구수한 맛 우리 몸의 보약이지요. 시원하고 구수한 맛 시원하고 구수한 맛 우리 몸의 보약이지요. 치킨, 피자, 햄버거 기름지고 입에 달지만 치킨, 피자, 햄버거 치킨, 피자, 햄버거 기름지고 입에 달지만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비만, 당뇨, 고혈압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매일같이 실컷 먹어도 절대로 물리지 않는 날씬하고 튼튼해지는 심포부리 우리 먹거리. 김치, 된장, 청국장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시원하고 구수한 맛 우리 몸의 보약이지요. 우리 몸의 보약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씨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그나저나 교수님 예. 그때 본선 나가셔도요 노래가 아니, 좀 그 거의 다 먹었을 노래를 것 같은 워낙 생각이. 맑게 하셔서요. 키가 크신 분이 기타 들고 와서 동요 같은 노래를 하시니까 네. 예전에 서수남 씨 네네. 생각이 가수원길 나네요. 부르시고 네. 그랬던. 가락이 거의 동요 가락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요인 거죠. 익숙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 100마디 말보다 이렇게 네. 노래 하나가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럼 그건- 바로 김치된장 청국장 잘 먹어요, 애들. 네네네. 금방, 아니, 실제로 금방 기억이 초등학교에서 이 노래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네. 뭐 모든 학생들이 다 1학년 들어오면 다 배우죠. 네, 보약이다. 예, 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예. 들어있군요. 아, 예. 우리 어머님도 지금 악보까지 보면서 배우셨어요. 네, 아유, 벌써 접어서 잘 챙겨 드시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교수님 전공을 하시는 걸 정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른들이 신경 써주시지 않으면 그런 좀 뭐랄까 즉석 음식에 길들여지기 마련이니까 네.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러 만드신 거군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통 안 듣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학문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서 공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데 이 노래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냥 환경 얘기하면 뭐 하지 마라, 뭐 검소하게 살아라, 사치품 버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근데 노래로 하면은 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네. 정말 노래의 힘은 위대해서 베토벤은 그랬죠. 음악은 신의 음성이다. 네, 오늘 정약용 선생님에 이어 베토벤 선생님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분이 기타만 잘 치시는 게 아니라 입으로 피리를 부신대요. 이피리? 피리? 예,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에서 고기를 잡을 때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를 부르는 그런, 이런 소리인데, 제가 이제 한 30년 연습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악기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아니 입을 벌리고 계신데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모으지 그러니까 않으셨어요? 이제 휘파람은 되게 우해서 요 네. 입술 안에서 네, 공명이 네.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에서 이 안에서
그 안에서만 공명이 이루어져서 소리가 조금 좀 가늘어요. 그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는데요? 옥타브가 좀 높게는 못 올라가고 네. 소리도 약간 작은 편이지만 굉장히 정교하죠. 아니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고기들이 오는 거예요? 기쁜데 고기도 다 있고. 따라오죠. 행복한데 다 따라오죠. 그래서 얼른 노래 좋아하는 가보이죠. 고기는 오고. 궁금하잖아. 예. 아, 진짜 새소리 같은 느낌. 네. 네, 맞아요. 새소리.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새소리 같다고. 아, 그 신기해. 다시 한 번만 잠깐만. 들어보시려고요? 네, 네. 네. 멜로디까지.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예, 예. 아니 문 밖에서 애인 불러낼 때 짱이겠어요. 진짜 네. 나도 할 수 네.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해보세요. 진짜요? 조상이 어부시죠? 이제 제가 한강에서 그야말로 한강 뒤에는 이제 덕양산이 있어서 산과 물을 벗삼아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강에 대한 기억이 너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개발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외국에 유학 갔다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슴이 아파서 이 노래를 한강에 대한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시인 오세영 선생님께서 한강을 흐른다 그런 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 시를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 발전, 서구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전통을 다 버렸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전통이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저는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또 특히 우리 음식은 얼마나 건강한가. 이제는 그거를 세계가 다 알아줘요. 그래서 세계 5대 식품으로 김치, 또 콩발효식품, 그거 다 우리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의 혼이 사실은 한국의 문화는 강을 따라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대게, 서울도 있고, 다른 수도들도 다 강가에 있는데, 그래서 한강을 흐른다를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덕양산에 조상님들의 고조 할아버지가 묻혀 계신 그 산에 올라가서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이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직접 작곡을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한 1년 뒤인가 한국 100대 가곡집에 실렸고 올해는 음악 교과서에 실렸어요. 교수님이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네네. 박수 보내주시면 같이 노래를 통해서 조금만 들어볼까요? 한강은 흐른다. 한강은 흐른다 산과 들 사이길로 복숭아 진달래꽃 마음을 터뜨리며 오늘도 무지개로 소리 없이 흐른다 한강은 흐른다 논과 밭 사이길로 정보리 무배추 파랗게 물들이며 오늘도 비단길로 말없이 흐른다 눈보라 휘날린 듯 멈출 수 있으랴 폭풍 몰아친 길 돌아갈 수 있으랴 흐르고 흘러서 영원히 태양에 이르러야 우린 것을 한강은 흐른다 마을과
도시를 지나 저마다 생의 등불 환하게 밝히면서 오늘도 은하수로 묵묵히 흐른다 묵묵히 흘러간다. 아, 뭐 한을 푸시는 것 같아요. 아, 좋은데요. 가사도. 아니 조금 전 김치청국장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예, 분위기. 전혀, 예. 교수님, 저는 이 노래가 더 좋아요. 예. 우리 민족의 그 정과 한 네. 그게 느껴지죠. 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또 옛날에는 자연 철학이 수천 년 내려온 우리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옛날에 저희들이 야단칠 때 너 잘못했다, 너 틀렸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자연스럽지 못한 게 뭐냐? 아, 그게 어머님의 가르침.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제가 또 밥상머리 교육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의 어떤 자연 철학이 담긴 건강한 밥상과 동시에 이제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다 가족이 모여서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밥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예의도 생기고 사회성도 생기고 마음도 착하고 아름다워지죠. 그 맞는 말씀이에요, 오 박사님. 정말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참 이게 필요하죠. 예, 그 필요하죠. 사람한테 정말 기본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저도 잘 못하는데 사실은 뭐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저도 밖에 나가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밥 먹는 자리가 굉장히 예의를 차릴 수 있고 가리킬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자리죠. 음식을 먹을 때도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이 이 먼저 드시고 나면 먹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잘 발라서 또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이렇게 했던 정도 또 있고 어른은 많이 어른들에게 배웠죠. 밥상이 또 따로 따로 있었잖아요. 있었죠. 아이들은 아이들이 먹는. 그러니까 예의를 정말 배울 수 있는, 도덕을 배울 수 있는 뭐가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뭐 다 어찌 보면 바쁘다 두 분이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요즘 네. 말씀하신 대로 밥 먹을 기회도 없고 설령 함께 밥을 먹는다 그래도 대화도 없고 오히려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예. 일이 많으니까요. 이 밥상을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식탁 말고 따뜻한 아랫목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야지 이게 정이 기가 서로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직접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밥상을 통해서 그 우리가 얻는 게 단지 어떤 뭐 예의뿐만이 아니고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들 한 100명을 추려서 그 뭐 특별한 점이 있나 가정교육에 봤더니 밥을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공동 식사 횟수가 무려 보통 평균보다 3배나 됐다는 결과가. 우리 아들이 밥을 같이 안 먹어서 전교 1등을 못하는구나. 아, 그게 연관성이 뭐가 있는 걸까요? 공부와 밥상을 같이 일단은 먹는 것.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심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머님, 아버님 숟가락을 들기 전에 어디 감히 자기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요. 그리고 또 맛있는 반찬이 있다고 해도 혼자서 다 먹었다 혼나게. 그리고 뭐 쩝쩝 소리 내도 안 되고 이게 기본적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그 몫을 서로 이렇게 나눌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게 생기죠.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 예. 교수님께서도 혹시 그 한강변에서 어부로 활동하시던 아버님과 어린 시절에 함께 하셨던 식탁 밥상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소방까지 아침에 내가 준비를 했다가 기타 들고 오느라고 못 가져왔는데 옛날에 먹던 밥상을 제가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정말 우리의 옛날 밥상을 다시 찾아서 아름다운 가정도 지키고 또 가정이 튼튼해야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지금 사회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잖아요. 그러게요. 오 박사님 실제로 무슨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뭐 연구를 해봤다면서요? 아이들이 가족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렇죠. 경우. 점수가 많이 올라간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부모랑 같이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졌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성품도 달라지고 이게 다 같이 연구 결과로 다 나온 것들이니까 우리가 다 배워야 될 것이고 저는 지금 그 밥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겨울 밥상은 방 안에서 밥이 만들어져요. 화롯불 안에서 청국장이 졸졸졸 끓고 그 옆에 상 갖다 소반 갖다 놓고 그거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먹고 했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지금 한겨울에 지금 그 생각이 막 드네요. 먹고 싶은 아유, 생각. 문득 내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교수님께서는 한강변에서 활동하시던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게 인생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작 또 이쪽에 우리 저 바른 먹을거리 이런 데 관심 갖게 되신 건 독일 유학 시절이었다면서요? 예, 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한 몇 년쯤 된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멀쩡한데요? 뭐 아니, 최근 근데 이게 옷이라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너덜너덜해서 아 속이 미이라가 입고 있는 옷 같아요. 언제 수선을 좀 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안 하시는구나. 아니요, 수선했어요. 본드로 붙였어요. 하도 너덜너덜해서. 한 20년, 30년? 30년, 30년. 좀 더 쓰세요. 아니 교수님 연배가 있으신데 35년? 아니야. 그거의 2배입니다. 80년쯤 됐어요. 아버님이 잠깐만, 입으시던 잠깐만. 거예요, 그러면? 10년이요? 한번 보세요. 아니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뭐 이런 부분이 낡긴 했지만 이것도. 멀쩡한데요. 가까이서 봬도 멀쩡해요. 아버님 아니 버튼도 2개 잘 달려 있고. 네네. 예. 디자인도 그렇게 네. 오래된 깃이 좀 분위기가 크다는 아니고. 거 외에는 뭐 특별한 차이가. 제가 1985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 너무 가난해서 어떤 독일 음악가 할아버지 댁에서 1년을 무료로 살았어요. 그 할아버지는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지휘도 하시고 바이올리니스트셨는데 근데 그분이 동양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양인을 무료로 살게 해줬는데 85이나 되신 할아버지가 한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하세요. 우리 옛날 선비처럼. 아니 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무슨 이상한 뭐 동작을 이렇게 하는데 뭐 허공을 이렇게 그게 맞아요. 바로 기공체조, 도인체조죠. 그래서 그 독일 음악가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류가 이 과학기술 문명이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멸망할 거다. 요즘 뭐 지구온난화가 되게 심각하죠. 매년 뭐 폭우라든가 뭐 이런 그 현상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사실은 20, 30년 뒤도 장담을 못 해요. 저는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데 대한 책도 쓰고 그런 강연도 이제 많이 하면서 환경 운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식품 쪽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옷 바로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에 이 옷을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20대 때 선물로 받은 아주 좋은 모직으로 만든 옷이라면서 이걸 주셨어요. 근데 벌써 제가 2005년 80년이 아니라 90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네. 한 5년 전에 제가 그 집에 다시 갔었는데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7, 8년 전에? 101살까지 사시고. 백수를 누리셨네요. 근데 그분은 이제 유기농 채식만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발효 음식에 관심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하고 같이 살자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김치도 담아서 드리고 김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된장, 청국장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초대해서 그 얼마나 이 우리의 두장 문화가 건강한 문화인가 설명도 해줬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도 이제 전공도 이쪽이지만 더 관심을 갖게 되시고. 아니요, 그분이 저한테 노자와 장자를 가르쳐 줬어요. 독일 할아버지가요? 네, 독일 할아버지가 저한테 자연 철학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뭐 무위자연, 뭐 상생이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연의 순리대로 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음식처럼 이 무위자연, 자연의 순리에 따른 음식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수십 가지 나물들 그냥 씻어서 그냥 간장에 묻혀서 먹고 또 보쌈 싸서 먹고 또 비벼 먹고 또 가공을 하더라도 보세요. 가공을 하더라도 그냥 자연의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영양가도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 미생물들이 자라면서 각종 생리활성 펩타이드 이런 걸 만들고 뭐 필수 아미노산이라든가 뭐 필수 지방산이라든가 비타민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드니까 또 그거 자체가 정장작용을 하고 이 발효식품 뭐 김치된장, 청국장은 아까 노래에 나와 있듯이 그야말로 보약 중에 보약이죠. 그러면 교수님은 뭐 드시고 사세요? 평소 저요? 식단이 어떻게? 물론 이제 뭐 김치는 그냥 뭐 꼭 집에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저희는 절대적으로 유기농으로만 써요. 고춧가루까지 유기농으로 하면 좀 비싸거든요. 요즘 그거 비싸서 어떻게 일일이 교수님 월급을. 김치는 좀 비싼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농민들이 조합을 이뤄서 하는 생협에서는 전체 평균 한 30-40% 정도 더 비싼데 제철 과일이나 이런 건 더 싸요. 네. 그 온실에서 키우지 않으니까. 그럼 교수님도 직접 농사를 혹시 조금. 물론이죠. 한강변에 그 옛날에 아버님이 지으시던 텃밭을 제가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 시절 보내셨던 그곳에 사세요? 바로 거기에 제가 이렇게 행주산성 하우스도 짓고, 그 행주대교 뒤쪽으로? 바로 옆에. 뭐뭐 키우세요, 텃밭에서? 이제 제일 많이 키우는 게 제가 평생 연구한 게 천년초라는 선인장인데 이게 손바닥 선인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나중에 그 보여드리겠지만 그거 많이 심고 그다음에 콩, 뭐 그다음에 모든 야채, 뭐 케일이 맨 마지막까지 겨울에 지금도 먹고 있어요. 얼마 전에 따놓은 거 아직 냉장고에 살아있죠. 그런 걸 많이 드셔서 저렇게 표정이 맑으시다. 토마토, 뭐.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가 물려준 땅도 없고 텃밭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다고 유기농에 정말 아유, 주부들은 슬퍼서 손이 어떡해. 비싸서 얼른 손도 안 가거든요 주부들은.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현대는 너무나 극심한 그 경쟁 때문에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스트레스에서 쉽게 그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 1위가 뭔지 아세요? 식물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특히 농사를 지면은 그 기쁨이 대단해요. 처음에는 힘든데 한 일주일 계속 짓다 보면 이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예, 드리면 장수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가 제일 좋으냐? 바닷가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래요. 강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 바닷가에서 농사를 져요? 고기를 아, 잡는 게 아니라? 알겠는데요. 땅이 없다니까요, 땅이. 네. 근데 땅은 요즘은 이제 도시농부 해가지고 그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 비는 신청받아서. 유휴지 같은 거 이렇게 주말 농장. 주말 농장 무료로 임대해주고 또 뭐 정 안 되면은 베란다에다 할 수도 있고 또 뭐 옥상 텃밭도 있잖아요. 아, 그럼 베란다에서 좀 큰 화분 형식으로 해도 상자에다가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퇴비로 만들어서 그걸 쓰면 되죠.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마음 근데 먹으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농약을 쓰지 마세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농약을 쓰면은 그 깨끗하고 이쁘고 크고 이런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깻잎은 굉장히 향기가 독해서 그쵸. 코를 막아야 될 정도로 토마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마트에서 요즘 가서 사보면 냄새가 전혀 안 나요. 한번 맡아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농약을 쳐서 그래요. 왜 그러냐? 농약을 치면은 주변에 벌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향기 물질이 바로 벌레를 내쫓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걸 만들 필요가 있어요? 미쳤어요? 안 만들어요. 그거를 만들어요. 아, 식물 자체가 그렇게. 그러면, 예. 그리고 떫은 맛이나 뭐 쓴맛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벌레가 그 자기를 씹어 먹으면 위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뭐 구역질이 나게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호물질이군요, 그것도 역시, 식물로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이런 면역물질들인데 이런 농약을 치면 면역물질 함량이 확 줄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그거를 연구를 해요. 그 함량이 어떻게 되나. 또 색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색소는 뭐냐 하면은 식물들은 우리는 해가 뜨겁게 내려치면 그늘로 피하면 되는데 식물들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UV 자외선이 만드는 아주 그 독한 자유 유해산소라는 게 있어요. 그 프리 레디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세포를 망가뜨리고 특히 세포막을 망가뜨리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그 색깔들, 라이코펜이라든가 뭐 어려워요. 네. 어려운 용어인데 사실은 그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뭐 흰색, 오색 까만색, 채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그 햇빛에 햇볕뿐이 아니라 예. 채소나 과일은 발이 안 달려서 움직일 네, 수가 그럼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가 하루 종일 오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죠. 근데 채소나 식물은 그냥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다 막고도 살 수 있게 만들어 줬는 것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색깔을 우리가 따다 먹기만 하면 네.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약이나 이런 걸 보호를 하면 그 색깔을 잘 못 만들게 되고 그리고 식이섬유도 힘없는 없어져요. 색깔이 되는 거죠. 식이섬유도. 왜냐하면은 하우스에서 키우면 바람이 안 부니까 이 식이섬유가 자기를 이렇게 꼿꼿 곳곳이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건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꽝이에요, 꽝. 우리가 빨리 깨끗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네, 정작 그러니까 아토피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아토피라는 게 나서 태열이라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10% 미만 한 5%. 뭐 며칠 가다 말고 며칠 가다 말았는데 지금은 그냥 한 너댓 살 절반 애들의 가까이가. 절반 가까이가 아토피. 또 이게 또 평생 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수님 근데요 저희 이렇게 아침마당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먹을거리 얘기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한상 거하게 차려오셔가지고 아까
못 가져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먹어도 봐라 네. 하는데 뭘 이렇게 챙겨 오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하시려다가 설명을 좀 예. 들어보고 하고요. 네. 이건 사실 자란 여기 것과 제가 노지에서 연구한 자란 거를 일단 두 다르다. 가지를 다르더라고요. 가져왔어요. 네. 이건 이제 연잎이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천년초라는,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 옛날에 파리선 집집마다 다 있었죠. 화단에다가 다 심어서 이걸 야구, 비상 야구. 구급약으로 썼어요. 네, 맞아요. 옛날에 뭐 그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놀러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 무릎 까져 들어왔지. 그럼 무릎 까졌을 때 바르면은 되는데 항염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염제 연구를 해서 그럼 그걸 이렇게 저기 자르면 거기서 즙이 나오나요? 이거는 이제 겨울에는 이놈이 네. 영하 2, 30도가 돼도 안 얼어 죽어요. 원래 가시가 좀 있지 않나요? 가시가 아주 세죠. 예. 영하 2, 30도가 돼도 이게 안 얼어 죽는데 이거 보세요. 쭈글쭈글해서 수분의 3분의 1을 다 증발시켜 없애버렸어. 지금 딴지 꽤 된 건데도. 그러니까 안 얼죠. 근데다가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연구를 해봤더니 칼슘 함량이 메르치의 5배나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거 칼슘을 많이 흡수하면 얼질 않거든. 빙점이 내려가는. 그렇죠. 예. 대단해요. 교수님 그다음에 저는 잘 쉬지도 않죠. 쉬지도 않아. 칼슘이 예, 많으면. 예. 저는 뭔가 먹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냥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딱지도 뭐 이제 이거를 제대로네요. 갈아서 딱지. 믹서에다 갈아서 물이나 뭐 아니면 요구르트나 이런 거 타 먹으면 좋고 바나나 같은 거 같이 먹으면 꼭 키위 맛이 나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열매거든요. 가을에 열매가 열리고 그래서 이 열매도 특별히 목에 좋아요. 맞아요. 그래요. 천식이나 해소 이런데 그럼 좋은데. 이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예, 근데 이게 열매가 좀 씨가 단단해가지고 갈아서 즙으로 먹는데 이것도 못 먹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요걸 갈아서 즙으로 만든 건데 한번 해보세요. 즙으로 만든 예, 거예요. 예. 어유, 네. 예, 좀 마셔보겠습니다. 저기 집에서 밥을 안 해줘요.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먹을 걸. 맛이 어떠세요? 약간 씁쓸한 맛이 있긴 합니다만 뭔가 부드럽게 혀를 감싸고 도는 맛이 있네요. 예, 예. 네. 깊이 있는 맛이 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천년초 즙만 가지고 네, 만든 거죠. 여러 장 갖고 나오셨으니까 저분들께도 좀 드릴게요. 예, 한번. 제가 좀 갖다 드릴게요. 예. 아, 신난다. 야, 이 그 천년초의 특징이 뭐냐면요. 칼슘만 많은 게 아니라 식이섬유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변비에는 그냥 3일만 먹으면 그냥 시원해져요. 변비 얘기하니까 그냥. 시원해져. 네, 아니 저는 그 목에 좋다는 백년초 얘기는 좀 들어봤거든요. 백년초는 주로 열매를 많이 먹고요. 네. 이거는 주로 이제 줄기를 많이 먹죠. 백년초는 키가 한 뭐 2m까지 크고 이거는 네. 커봐야 한 요만해서 한 30cm. 네. 딱 열매는 한약 달인 비슷해요. 맛이네. 딱 한약 달인 네. 맛이야. 네, 이게 그 약간 뿌리를 한약 연구를 달인 해보니까 맞아요. 뿌리가 그 인삼 맛이 나요. 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사포닌도 들어있고 원래 그래서 이거를 태삼이라고도 또 불렀어요. 아니 이게 부드러운 다 유행 다시- 느낌이 있어서요. 묘하네 맛이. 왠지 이 성대 쪽을 좀 쌍화차 이렇게 덮어줄 뭐 것 이런 같은, 거. 감싸고 약간. 있을 것 같은 그런 쌍화차 느낌이에요. 쌍화차 같은 느낌도 들고 예, 약간 예. 한약 아니 한약 이 뿌리까지 뿌리 씨는 왜안 같이 드세요? 해서. 네, 뿌리까지 한번. 넣은 네. 거. 예, 예. 아니 그럼 또- 이걸 우리도 집에서 키워서 해 먹을 수가 있다고요? 물론이죠. 근데 이제 키우는데 화분에는 어렵진 잘 않아요. 안 자라요. 야생성이 강해서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어려운 용어지만 플라보노이드 같은 면역 물질이 보통 식물은 0.12%, 많아 0.5%, 최고 많은 게 칡뿌리가 한 1, 2% 되거든요. 글쎄 6, 7%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식물에 50배 이상의 면역 물질이 들어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중요한 거는 교수님 텃밭에 이게 많아요? 예, 한번 오십시오. 많아요? 한번 오십시오. 지금 겨울에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예,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침에 그럼 상복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매일. 예, 물론 이것도 먹고 네. 또 이제 이거와 함께 먹는 게 제가 이 현미 찹쌀 반, 오분도미 반 해서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어서 아침에 물을 끓여서 먹어요. 그 같이 식구들이. 뜨거운 물에 이렇게 근데 꼭 풀어서. 콩도 꼭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현미 100% 먹는 거에 8, 90% 이상의 영양가가 다 있어요. 왜냐면 오분도미는 쌀눈이 살아있거든. 네. 그래서 이거에다가 꼭 뭘 먹냐면은 네. 제가 그 호두를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머리도 좋아지지만 오메가3가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몸을 날씬하게 해주고 특별히 복부, 지방을 없애줘요. 아니 고기는 안 드세요? 고기는? 뭐 고기를 뭐 안 먹진 않고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육식 동물들은 원래 콜레스테롤 문제나 심장 혈관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사적으로 원래 육식이니까. 근데 초식 동물들은 쌓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래도
초식 동물에 좀 가깝기 때문에 육식을 조금 덜 하는데 또 그 비타민 B12라든가 이런 건 육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필요한 만큼은 예, 하되 예. 우리가 이제 먹는 것보다 채소의 양을 좀 늘리자 많이 이런 먹는다. 주장을 하시는 그래서 예,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신 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자리 좀 앉으셔서 예. 좀 말씀을. 아유, 우리가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해도 훨씬. 천년초 줍은 아주 잘 마셨습니다. 네네.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좀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게 다 건강식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근데 그걸 다 웰빙이었어요, 잊어버리고 웰빙. 있어서 우리가 문제다 이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전공을 이쪽으로 하시니까 밥상에서 이 세 가지만 빼도 정말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자, 밥상에서 과감히 빼야 할 세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악마의 유혹, 달고 기름진 맛. 예, 달고 기름진 맛은요, 원래 고유, 식물 고유의 맛이 아니에요. 저거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어디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달고 기름진 맛만 강조한 음식들은 대개 미네랄, 비타민, 효소, 식이섬유, 아까 얘기한 그런 플라보노이드 이런 걸 다 빼버려갖고 당하고 기름밖에 없는데 이걸 먹으면 그게 에너지가 안 돼요. 왜냐면 미네랄, 비타민이 있어야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데 에너지만 있는데 에너지가 안 돼. 네. 그런 거 먹으면 머리가 나빠져요. 왜냐하면 뇌세포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데 20배 이상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조심- 애들한테는 달고, 달고 기름진 걸 기름진 공부 많이 잘하려면 정말 이거는 멀리. 네. 달고 기름진 맛은 빼라. 식탁의 독 정제염. 예. 이제 음식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그 분리 정제해서 순수한 한 가지 물질. 정제염은 99.9% 소금이거든요.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이제 그 농도가 한 가지 물질의 농도가 높으면은 이것들이 신경계라든가 면역계에 문제를 좀 일으켜요. 천일염을 그런 걸- 먹어라 이런 말씀이시죠? 천일염을 먹으면 거기 마그네슘이나 칼슘 이런 미네랄이 많이 네. 들어있어서 아주 좋죠. 어려운 단어는 좀 빼고 말씀해 주시면. 다음. 입맛을 속이는 화학 조미료와 가공식품. 예, 이제 뭐 화학점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이제 그 아미노산 종류인데 순수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요. 또 가공식품 아시다시피 다 없애버리고 전분만 남긴 밀가루, 하얀 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공하느라고 가열을 해서 비타민 C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은 그 김치나 된장, 청국장 이런 우리 음식이 세계에서 정말 대표적인 건강 음식으로 지금 세계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칭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자연 철학, 순리를 어기지 않고 만든 그런 음식이라서 그런 겁니다. 결국 이분이 김치청국장 노래하시는 이유가 이 얘기하고 네. 싶으셔서 그런 예, 거예요. 예. 교수님 네. 재미도 그 한강을 있고. 흐른다는 노래에도 네. 자연의 순리를 담은 철학이 들어있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달리 보이시죠? 네, 교수님 전해주신 말씀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호서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이기영 교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